사실 커피가 뇌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꾸준히 마시면 집중력도 오르고 기억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드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27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뵈면서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뭔가를 잘못하셔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을 위해 열심히 챙기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힘드셔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커피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커피가 특정 음식이나 특정 상황과 만났을 때 오히려 우리 뇌에 독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좋은 걸 드시려다가 더 나쁜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특히 60세가 넘어가시면 우리 몸은 젊을 때와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마치 오래된 라디오처럼 젊을 때는 어디서든 신호를 잘 잡던 게 이제는 조금만 잡음이 껴도 방송이 뚝뚝 끊기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뇌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 조금만 잘못된 자극이 들어와도 회복하는 데 훨씬 오래 걸리고 때로는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겁니다. 커피를 마실 때 절대 같이 하시면 안 되는 습관 3가지, 그리고 오히려 커피를 뇌 건강에 완전한 약으로 만들어주는 황금 습관 3가지입니다. 이 6가지만 아시면 여러분의 기억력은 10년은 더 젊어질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댓글창에 건강이라는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이 정보를 잘 받아가셨는지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마시던 커피가 나이가 들면 갑자기 문제를 일으키는 걸까요? 우리 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뇌에는 수천억 개의 작은 신호등 같은 세포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움직이게 해줍니다. 이 신호들이 잘 흘러가려면 혈관이 깨끗해야 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하고, 그리고 뇌세포가 손상 없이 잘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60대가 넘어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혈관을 마치 낡은 수도관에 비유해 볼게요. 새 수도관은 물이 얼마나 세게, 얼마나 뜨겁게 들어와도 끄덕없이 잘 버팁니다. 그런데 30년, 40년 된 낡은 수도관은요? 조금만 강한 압력이 가해지거나 조금만 뜨거운 물이 지나가도 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새기 시작하죠. 안에 이미 녹이 슬고 찌꺼기가 가득 쌓여 있으니까요. 우리 뇌 혈관도 나이가 들면 똑같아집니다. 젊을 때는 커피를 마셔도 혈관이 탄탄하게 버텼는데 이제는 커피의 카페인이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자극하면 그게 바로 뇌에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특정 음식이나 특정 습관이 더해지면 이 낡은 수도관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히거나 뇌세포가 하나둘씩 손상되면서 기억력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습관들이 이제는 우리 뇌에 치명적인 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습관들이 특히 위험한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조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커피와 설탕, 특히 당분이 높은 시럽이나 가당 음료를 같이 드시는 경우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는지, 실제로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근처 공원에서 아침 산책을 자주 하는데요. 그날 평소에 자주 뵙던 어르신 한 분이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70대로 보이시는 분이었는데 그날따라 안색이 영 좋지 않으셨어요. 눈빛이 초점이 없고 뭔가 멍하신 것 같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괜찮으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어르신이 아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뭔가 안개가 낀 것처럼 머리가 흐릿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요즘 들어 부쩍 이런 날이 많아졌다고도 하셨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오늘 아침에 뭘 드셨어요? 하고 여쭤봤습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시길 아침마다 커피 믹스를 2봉지씩 타서 드신다고 하셨어요. 아들이 사다 준 것인데 달달하고 편하게 마실 수 있어서 매일 드신다고요. 그리고 그게 뇌에도 좋다고 어디서 들으셨다면서요. 커피가 치매 예방에 좋다는 얘기를 들으셨던 겁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커피 믹스 2봉지에는 설탕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거든요. 사실 커피 성분보다 설탕이 훨씬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니 치매 예방을 위해 드신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커피보다 설탕을 훨씬 더 많이 드시고 계셨던 거죠. 설탕이 왜 문제가 되냐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뇌세포 하나하나는 정말 예민한 생명체입니다. 혈당이 갑자기 팍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걸 뇌세포는 굉장히 싫어해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 뇌세포가 점점 지쳐버리는 겁니다. 거기다 커피에 카페인까지 더해지면 이 롤러코스터가 더 빠르고 격렬하게 요동치게 됩니다. 그게 한두 번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반복되면요? 뇌가 서서히, 아주 조용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기억력이 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 안개 낀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 어르신께 커피 믹스 대신 블랙커피나 설탕을 아주 조금만 넣은 커피로 바꿔보시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이 처음에는 그렇게 쓴 걸 어떻게 마셔요? 라고 하셨지만 한 달 후에 다시 그 공원에서 뵀을 때 요즘 들어 머리가 한결 맑아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환한 얼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나는 커피 믹스 한 봉지밖에 안 마시는데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이 아니에요. 습관이 문제입니다. 매일 조금씩, 아주 조금씩,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쌓이는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오늘부터라도 커피 믹스 대신 블랙커피로 바꿔보시거나 정 달달한 맛이 그리우시면 계피나 바닐라 한 꼬집 정도만 넣어보세요. 뇌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습관을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부분이거든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꼭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커피를 약과 함께 드시는 습관입니다. 특히 아침에 혈압약이나 혈당약 또는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 중에 커피와 함께 약을 삼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게 우리 뇌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작년 여름,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이웃 어르신 한 분을 만났습니다. 평소에는 활기차고 밝으셨던 분인데 그날은 기운이 없어 보이셨어요. 얼굴도 조금 창백하시고 손을 보니 살짝 떨리시더라고요. 안부 인사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건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시길 요즘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럽고 낮에도 자꾸 깜빡깜빡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하셨어요. 나이 탓인가 싶기도 하고 혹시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싶어서 불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혈압약 드시나요? 하고 여쭤봤더니 10년째 드시고 있다고 하셨어요. 언제 드세요? 라고 다시 여쭤봤더니 아침에 커피 한 잔과 함께 드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미 오랫동안 그렇게 해오셨다면서 물보다 커피가 많이 있어서 그냥 편하게 드시게 됐다고 하셨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약이 흡수되는 방식을 바꿔버립니다. 마치 고속도로에 갑자기 차선이 줄어드는 것처럼 약이 가야 할 길이 좁아지고 엉키게 됩니다. 특히 혈압약의 경우 카페인이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압을 낮추려고 드신 약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혈압 조절이 들쑥날쑥해지고 그 불안정한 혈압이 뇌로 가는 혈류에 영향을 줍니다.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 깜빡깜빡하는 기억력 문제,
다 여기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약은 꼭 물로 드세요. 커피는 약 드시고 최소한 30분 후에 마시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하셨지만 2달 후에 복도에서 다시 마주쳤을 때 어르신이 먼저 다가오시더니 요즘 어지러운 게 많이 없어졌어요. 깜빡하는 것도 덜한 것 같고요. 그냥 사소한 거라 생각했는데 중요한 거였군요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정말 작은 관심 하나가 큰 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절반밖에 못 드린 겁니다. 커피와 함께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습관이 하나 더 있거든요. 사실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바로 잠들기 전 커피입니다. 이건 당연히 알고 있지. 커피 마시면 잠 못 자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거든요. 우리 뇌는 잠을 자는 동안 대청소를 합니다. 낮 동안 뇌가 열심히 일하면서 쌓인 찌꺼기들, 즉 쓸모 없어진 단백질 조각들이나 독성 물질들을 잠자는 동안 뇌척수액이라는 액체가 흘러 들어오면서 쓸어내 가거든요. 꼭 새벽에 청소부 아저씨들이 도시를 청소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잠들기 전에 커피를 마시면 이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카페인이 뇌를 계속 깨어있게 만들거든요. 청소부 아저씨들이 와야 하는데 아직 사람들이 다 퇴근을 안 한 상태인 거죠. 그러면 청소가 안 됩니다. 그 찌꺼기들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쌓이게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뇌 속에 이 독성 단백질 조각들이 켜켜이 쌓이게 됩니다. 과학자들이 치매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쌓인 단백질 조각들이에요. 오랫동안 수면이 방해받으면, 오랫동안 뇌의 청소가 제대로 안 되면 그게 결국 기억력 저하와 이어진다는 겁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수면의 질 자체가 젊을 때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조금만 환경이 불편하거나 조금만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깊은 잠을 못 주무시거든요. 그 예민해진 수면에 커피까지 더해지면 뇌가 청소할 시간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보통 오후 2시 이후로는 커피를 드시지 않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카페인이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리거든요. 젊을 때는 45시간이면 됐는데 60대 이후에는 78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오후 3시에 커피를 한 잔 드시면 그 카페인이 밤 10시, 11시까지도 뇌 속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녁에 커피가 생각나실 때는 루이보스티나 캐모마일 차로 대신해보세요. 몸도 뇌도 훨씬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커피와 함께하면 뇌를 망가뜨리는 3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들으시면서 혹시 그럼 나는 커피를 어떻게 마셔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답을 지금부터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커피를 끊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즐기시면 커피가 뇌 건강을 지켜주는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제가 27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제 어머니께도 추천드린 방법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왜 이 조합이 뇌에 좋으냐면요. 커피에는 혈당을 일시적으로 빠르게 올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카페인 자체가 스트레스 호르몬과 비슷한 방식으로 혈당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데 계피 안에 든 특별한 성분이 이 혈당의 요동침을 잡아줍니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파도를 잔잔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뇌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큰 선물입니다.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뇌세포들이 일정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꾸준히 공급받을 수 있거든요.
롤러코스터 같은 혈당 변화 대신 부드러운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계피에는 뇌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 뇌는 산소를 아주 많이 쓰는 기관이다 보니 그 과정에서 생기는 산화 찌꺼기들이 뇌세포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마치 처리 공기에 닿으면 녹이 새우는 것처럼요. 계피는 이 녹을 막아주는 페인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기억력과 집중력 개선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몇 가지 연구에서 계피 성분이 뇌 속 신호 전달을 도와주고 기억을 저장하는 뇌 영역의 기능을 보호한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럼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커피를 내리시거나 타실 때 계피 가루를 아주 작은 한 꼬집 정도만 넣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요리할 때 소금 한 꼬집 넣는 것처럼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이상한 향이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며칠만 드셔보시면 오히려 이 계피 향이 없으면 커피가 허전하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취향에 따라 계피 스틱을 커피에 담가서 저어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향도 더 은은하게 나고 보기에도 예뻐서 기분도 좋아지죠. 저희 어머니는 겨울에 따뜻한 커피에 계피 스틱 하나 꽂아서 드시는 걸 정말 즐기세요. 이게 카페에서 파는 것보다 더 맛있다고 하시던데 그 말씀에 저도 따라 해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중요한 건 너무 많이 넣지 않으시는 거예요. 계피는 분명 좋은 성분을 갖고 있지만 너무 많은 양을 오랫동안 드시면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꼬집에서 반 티스푼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한 달만 드셔보세요. 아침에 머리가 맑게 깨어나는 느낌이 달라지실 겁니다. 오전 내내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점심을 드셔도 오후에 몸이 무겁지 않고요. 뇌가 훨씬 가볍게 일하고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두 번째, 황금 습관도 정말 좋으니까 이어서 들어주세요. 두 번째 황금 짝꿍은 많이들 예상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바로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입니다. 커피를 마시실 때 견과류 몇 달을 함께 드시는 습관인데요. 이게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는 간식 차원을 훨씬 넘어섭니다. 커피가 뇌에 좋은 이유 중 하나는 각성 효과를 통해 집중력을 높이고 뇌 세포의 활동을 자극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커피는 이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 몸에서 마그네슘을 포함한 여러 미네랄을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뇌가 잘 작동하려면 이 미네랄들이 꼭 필요한데 커피가 이것들을 조금씩 빼앗아 가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의 연료는 잘 넣는데 동시에 엔진 오일이 조금씩 새고 있는 상황처럼요. 여기서 견과류가 등장합니다. 아몬드 한 줌에는 마그네슘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커피가 빼앗아 가는 걸 견과류가 바로 채워주는 거죠. 퍼즐 조각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처럼요. 게다가 호두는 모양도 뇌를 닮았는데 진짜로 뇌 건강에 좋은 성분이 가득합니다. 호두에 든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뇌세포 막을 구성하는 핵심 재료예요. 뇌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때 그 신호가 잘 통과하려면 세포막이 유연하고 건강해야 하거든요. 오래된 세포막은 굳어지고 딱딱해지는데 오메가3가 이 세포막을 부드럽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노인분들의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연구한 여러 결과에서 호두를 꾸준히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으신 분들보다 기억력 저하 속도가 훨씬 느렸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몬드나 호두 말고 다른 견과류도 괜찮습니다. 피스타치오, 캐슈넛, 브라질 너트도 좋습니다. 다만 무염 제품을 선택하세요. 소금이 잔뜩 뿌려진 견과류는 혈압에 부담을 주고 그게 다시 뇌 혈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것도 없이 간단합니다. 커피를 마실 때마다 그 옆에 견과류를 작은 그릇에 담아두세요. 호두 2-3알, 아몬드 6-알이면 충분합니다. 커피 한 모금에 견과류 1알,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며 드시면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침에 견과류를 미리 작은 봉지에 담아두세요. 그러면 외출하실 때도 들고 가실 수 있고 카페에서 커피를 드실 때도 꺼내 드실 수 있거든요. 제가 외래 진료 후에 잠깐 쉴 때 항상 이렇게 하는데
오후에도 머리가 맑게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해바라기씨나 호박씨로 대신하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뇌세포를 지켜주는 비타민 E도 들어있어서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2달 정도 꾸준히 해보시면요. 오전에 커피를 마신 뒤 집중력이 유지되는 시간이 전보다 훨씬 길어지신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뇌에 필요한 영양분을 커피 마실 때마다 함께 채워주는 거니까 장기적으로는 기억력을 지키는 정말 든든한 습관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째 황금 습관입니다. 이게 어쩌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단순한데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가져다 주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3번째는 바로 커피를 마시기 전과 후에 물 한 잔씩 드시는 습관입니다. 물? 그게 전부야? 하고 놀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 무게 대비 수분 함량이 가장 높은 기관입니다. 뇌의 약 80%가 물이에요. 이 수분이 조금만 부족해져도 뇌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집중이 안 되고, 기억이 잘 안 되고, 판단력이 떨어지고, 피로감이 밀려오고요. 심지어 뇌가 수분이 2%만 부족해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는 이뇨작용을 합니다. 즉,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뇌 건강을 위해 커피를 드셨는데 오히려 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수분을 커피가 빼앗아 가는 역설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갈증 감각 자체가 둔해집니다. 젊을 때는 목이 마르면 바로 느껴지는데 나이가 드시면 몸이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뇌에 잘 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뇌가 수분이 부족한 상태인데도 갈증을 못 느끼고 그냥 지나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 상태에서 커피를 드시면 뇌의 탈수가 더 심해집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뇌 청소도 잘 안 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뇌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전달하는 것도 둔해지게 됩니다. 해결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커피를 마시기 전에 물 한 잔, 커피를 다 드신 뒤에 물 한 잔. 이 2번의 물 마시기가 뇌에게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는 습관이 안 잡혀서 잊어버리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커피잔 옆에 항상 물컵을 같이 놓아두는 겁니다. 눈에 보이면 자연스럽게 손이 가게 되거든요. 저도 진료실에서 커피를 마실 때 항상 이렇게 합니다. 커피잔과 물컵이 항상 짝을 이뤄서 함께 놓여 있어요. 물이 너무 밍밍하게 느껴지신다면 레몬 한 조각을 넣어보세요. 레몬 속 비타민C가 뇌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역할도 해줍니다. 일석이조입니다. 아니면 따뜻한 물에 아주 가벼운 허브차를 조금 섞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이 습관을 2주만 유지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좀 더 맑게 느껴지고 오전 내내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에요. 뇌가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으면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하루 전체적으로도 물을 자주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시계를 보면서 1시간에 한 번씩이라도 작은 컵으로 물을 드세요. 뇌가 늘 촉촉하고 풍요롭게 일할 수 있도록요. 이게 어떤 비싼 영양제보다 뇌에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3가지 황금 습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커피에 계피 한 꼬집 넣기, 커피와 함께 견과류 한 줌 드시기, 그리고 커피 전후로 물 한 잔씩 마시기. 이 3가지가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죠? 거창한 건강 프로그램도 아니고 비싼 재료도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커피를 준비하실 때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먼저 커피잔 옆에 물컵을 함께 놓아두세요. 그 다음 계피 가루를 꺼내서 한 꼬집만 넣어두시고요. 그리고 견과류를 작은 그릇에 몇 알 담아서 커피 옆에 두세요. 그것만으로도 오늘과 내일의 뇌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약이나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식탁 위에, 우리 아침 루틴 속에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조합하고 어떻게 습관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드린 것 중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신다면 저는 커피를 마실 때 약은 드시지 말아달라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가장 간단하지만 뇌 건강에 가장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혼자만 알기에는 너무 아까운 정보라는 생각이 드시면 지금 바로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선물해주세요. 매일 아침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신다면 더더욱요. 작은 클릭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력을 10년 더 지켜주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정확하고 실용적인 건강 정보로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가족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매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창에 건강 두 글자를 남겨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는 항상 건강한 음식과 따뜻한 웃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00세까지 팔팔하게, 기억력도 맑게, 행복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생 주치의 최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